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분들께 방해가 됩니다. 병원 로비는 늘 비슷한 얼굴들 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보호자였고, 누군가는 환자였고, 또 누군가는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 아줌마 또 왔네. 낮게 수군대는 소리들이 로비의 공기를 조금씩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왜 매번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알게 된 날, 나는 그 병원 로비를 예전처럼 바라볼 수 없게 될 거라는 것도요. 그 여자를 처음 본 건 내가 이 병원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처음엔 다 낯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엘리베이터 소리, 접수창구 번호판, 대기실 의자까지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앉던 자리, 늘 보던 사람들. 그런데 그날따라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베이지색 옷을 입은 여자. 머리는 짧고 염색하지 않은 회색 머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난 얼굴. 손에는 짙은 갈색 가방을 꼭 쥐고 있었고, 그 가방은 누가 봐도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여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보지 않았고 접수창구 쪽을 힐끔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기다리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처럼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병원엔 각자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며칠 뒤였습니다. 다시 병원에 왔는데 그 여자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요. 그때부터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여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 누군가의 작은 혼잣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그 여자를 자꾸 보게 된 건 사실 내 의지라기보다 병원 로비가 워낙 좁아서였을지도 모릅니다. 로비는 늘 비슷했어요. 소독약 냄새, 자동문 열리는 소리, 어디선가 끊임없이 들리는 기침 소리,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늘 같은 옷, 연베이지색, 깔끔한데 새 옷은 아니고 딱 정돈된 사람 같았습니다. 이상한 건 그 여자는 항상 같은 시간대에 나타났다는 거였어요. 정확히는 내가 오전에 진료가 잡힌 날이면 10시 반쯤 로비에 도착했거든요. 그 시간대에 그 여자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접수하고 검사 기다리고 약국 가기 전에 잠깐 화장실 들르고 그렇게 한 바퀴 돌고 나오면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나는 내 차례를 기다리면서 옆자리 아주머니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이 갑자기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저 아줌마 또 왔네. 그 말이 나도 모르게 목 뒤를 간지렸어요. 또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이미 마음속에서 또라는 단어가 혼자 굴러다니기 시작했죠. 자주 오세요? 내가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아주머니가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거의 매주? 아니, 그보다 더 자주. 아니, 그냥 거의 항상. 그 항상이라는 말이 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병원은 아무나 항상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정말로 있어야 하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그 여자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관찰이라고 하면 거창한데 그냥 나도 모르게 눈이 가는 거죠.
여자는 누구랑 통화하지 않았고 누구를 기다리는 표정도 아니었고 간호사나 접수창구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양손으로 손잡이를 꼭 감싸준 채 고개를 살짝 숙이고 가끔은 눈을 감기도 했어요. 그 모습이 딱 기도 같기도 하고 딱 참는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정말 이상한 장면을 봤습니다. 그 여자가 잠깐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로비 맞은편에 있던 경비 아저씨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런데요, 경비 아저씨가 그 여자를 보자마자 딱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짜증도 아니고 웃음도 아니고 뭔가 또 왔네 하는 얼굴. 그리고 경비 아저씨가 무전기를 한번 만지작거리더니 로비를 슬쩍 훑어봤어요.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아, 이 여자는 나만 아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날 진료가 끝나고 나는 약국 가기 전에 다시 로비를 지나가야 했어요. 그때도 여자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여자 옆에 누군가가 앉았더라고요. 흰 가운은 아니고 병원 직원처럼 보이는 사람. 목에 사원증이 걸려 있었어요. 직원은 낮은 목소리로 아주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계속 계시면 안 됩니다. 보호자 대기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 말에 여자가 고개를 들어 직원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작게 거의 안 들릴 정도로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나를 멈춰 세웠습니다. 여자가 가방 손잡이를 더 꽉 쥐면서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요. 오늘은 꼭 여기까지 말하고 여자는 말을 삼켰습니다. 직원도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직원은 한숨을 한번 쉬더니 주변을 둘러보고는 딱 한마디만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오늘만입니다. 나는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딱 멈춰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오늘은 꼭 그 여자는 무엇을 꼭 해야 해서 매번 이 로비에 앉아 있는 걸까? 그날 이후로 나는 병원에 갈 때마다 그 여자가 있는지부터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왜 하필 로비인지, 왜 하필 그 자리인지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 여자에게는 습관이 아니라 살아남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거요. 그날 이후로 나는 병원에 올 때마다 로비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여자가 거기 앉아 있든 말든 내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점점 눈에 띄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고 말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병원 쪽에서도 가만히 두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던 날이었어요. 비 오는 날 병원 로비는 더 붐빕니다. 우산 들고 보호자들 몰리고 의자 하나가 아쉬운 날이죠. 그날도 로비 의자는 거의 다 찼고 여자는 늘 그렇듯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경비 아저씨가 로비를 한 바퀴 돌더니 그 여자 앞에 섰거든요. 나는 멀리서 봤지만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해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경비 아저씨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단호했어요. 선생님, 여기 계속 계시면 곤란합니다. 여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 손잡이를 더 꽉 쥐었어요. 제가 소란 피운 적은 없잖아요. 그 말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크게 들렸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주변을 한번 훑어봤어요. 사람들이 슬쩍슬쩍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다른 분들 대기하는데 불편을 주셔서요. 그 말에 여자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요. 그 말은 부탁이었지만 어딘가 미리 준비해온 말 같았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한 번 말했어요. 선생님, 보호자 아니시면 여기 계실 이유가 없어요. 그 순간 여자의 손이 가방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말 아주 조금. 아마 가까이 앉아 있지 않았다면 아무도 못 봤을 겁니다. 그때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그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울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화난 얼굴도 아니었어요. 그냥 참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누굴 기다리는 건 맞습니다. 그 말에 주변 공기가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경비 아저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환자분이세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보호자세요? 여자는 이번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사람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누군가 뒤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왜 매번 와? 이상하지 않아? 그 소리가 여자 귀에도 들렸는지 여자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어서요. 그 말이 너무 뜬금없어서 경비 아저씨도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뭘 보신다는 겁니까? 여자는 잠시 로비 반대편을 바라봤습니다. 응급실로 이어지는 복도, 엘리베이터, 환자 침대가 지나가는 길,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길 지나가거든요. 그 사람이라는 말에 사람들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아는 사람? 아니면 머릿속에서 별별 추측이 다 튀어나오는 순간이었죠. 경비 아저씨는 한숨을 길게 쉬더니 무전을 쳤습니다. 상담팀 한번 내려와 주세요. 그 말에 여자의 어깨가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그 여자가 자리를 뜨려고 하는 걸 봤어요. 여자는 천천히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도망치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해진 시간만큼만 버티고 물러나는 사람 같았습니다. 여자는 경비 아저씨를 보지 않고 그냥 말했어요. 오늘은 조금 늦었네요. 그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비 오는 바깥으로요. 그날 그 자리는 처음으로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의자를 보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불편해졌어요. 그 자리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보다 그 여자가 그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이요. 그날 밤 나는 집에서 자꾸만 그 여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어서요. 대체 무엇을 보려고 그 여자는 매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그 말은 이상하게도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을까? 나는 병원에 가는 게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엔 진료 시간 맞추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로비를 한 번 더 보게 됐거든요. 그 여자가 있는지 사실 없어도 되는 확인이었어요. 그런데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며칠은 그 여자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더 쓰였어요. 오늘은 못 왔나? 아니면 정말로 쫓겨난 건가? 그러다 비가 그친 어느 날 다시 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옷, 같은 가방, 같은 자세.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라 보였어요. 여자는 로비 한쪽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응급실 쪽에서 침대가 나오는 길. 그쪽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사람이 지나가도, 간호사가 뛰어가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길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왜라는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억을 보고 있구나. 그날 로비에서 환자 침대가 하나 지나갔습니다. 환자는 얼굴이 가려져 있었고 보호자는 울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그 여자의 손이 가방 위에서 천천히 굳었습니다. 아주 느리게,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리고 여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 조용해서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오늘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하루를 계속 지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그 여자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늦게 그 하루를 떠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사람이 계속 꼬이면 어느 순간부터는 존재가 아니라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가 그랬어요. 처음엔 저런 사람도 있구나였는데 나중엔 왜 자꾸 저러는 거지가 됐고 그 다음엔 이제 좀 그만했으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병원이 유난히 바쁜 날이었어요. 외래 진료도 많았고 응급실 쪽도 정신이 없어 보였고 로비엔 의자 하나가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베이지색 옷, 무릎 위에 가방, 두 손으로 꼭 쥔 손잡이. 변한 건 사람들 시선뿐이었어요. 누군가가 그 여자를 힐끗 보고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계시네. 이번엔 속삭임도 아니었어요. 그 말이 들리자 그 여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척도 아니고 못 들은 척도 아니고 그냥 견디는 척이었습니다. 그때 병원 직원 한 명이 로비 가운데로 나왔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민원 때문에 내려온 거였더라고요. 직원은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여기 계속 계시면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세요. 그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여자는 이번에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깐, 아주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시끄럽게 한 건 없지 않습니까? 직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건 그렇지만요.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그만 오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로비 한가운데 뚝 떨어졌습니다. 그만 오라는 말은 생각보다 잔인하더군요. 그건 여자를 내보내라는 말이 아니라 여자가 지켜온 시간까지 치우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방 손잡이를 조금 더 세게 쥐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이 여자가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참고 있는 중이라는 걸요. 직원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데서 기다리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실하게 말했어요. 안 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직원이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왜요? 그 질문에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로비 반대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침대가 지나가는 길, 사람들이 오가는 통로. 그 시선이 너무 단단해서 아무도 다시 묻지 못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 말에 여자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했습니다. 아주 작게, 정말 아주 작게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왜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말이 너무 쉽게 나왔다는 게. 직원은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리고 그 여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여기 오지 마세요. 그 말에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알겠다는 표시처럼.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자는 쫓겨나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속한 만큼만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여자는 로비를 빠져나가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 자리는 다시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다른 얘기를 했고 로비는 다시 평소처럼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나만은 그 자리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다음부터는 오지 마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사람을 내보낸 말이 아니라 어떤 시간을 끝내라는 말처럼 들려서요.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왜 그렇게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했을까? 그리고 만약 그 이유가 정말로 있다면 나는 그걸 끝까지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그만 오지 말라는 말을 들은 다음 주 나는 병원에 오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진료가 있었고 기다림이 있었고 로비를 지나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먼저 그 자리를 보게 됐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괜히 안심이 됐다고 하면 거짓말일까요?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아니, 왜 다행이지라는 생각이 같이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에서 휠체어 하나가 나왔습니다. 노인 한 분이 타고 있었고 옆에는 간호사가 따라붙어 있었어요. 간호사가 환자에게 계속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보호자 오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먼저 그 여자를 떠올렸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나는 멈춰 섰습니다. 로비 입구 쪽에서 그 여자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연베이지색 옷, 같은 가방, 조금 빠른 걸음. 그날은 조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여자는 로비를 둘러보지도 않고 곧장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앉자마자 시계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주 무의식적인 동작처럼.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아무 날이나 오는 게 아니구나. 정확히 이 시간, 정확히 이 순간. 로비가 잠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침대 하나가 응급실 쪽에서 천천히 나오고 있었거든요. 흰 시트, 산소통, 가족 한 명이 침대 옆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쥔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여자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지금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을 보고 있는 눈이었어요. 침대가 로비를 가로질러 지나갔고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르지도 않았고 다가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가까이 있지 않았는데도 그 말이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면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그 말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그 여자가 왜 같은 시간에 왔는지, 왜 그 자리에만 앉았는지, 왜 다른 데서는 안 된다고 했는지. 그날 누군가가 그 여자를 지나갔던 겁니다. 침대 위에 누운 채로 말 한마디 못하고 손 한 번 못 잡고. 그날 이후로 그 여자는 그 장면을 떠나지 못한 거였어요. 침대가 로비 끝으로 사라지자 여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마치 오늘도 못 만났다는 걸 확인이라도 하듯이.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보호자분이세요?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환자분이세요? 이번에도 아니라는 표시. 간호사는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누굴 기다리세요? 여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한 박자 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에 간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그날도 정해진 시간만큼만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로비를 빠져나갔어요. 나는 그날 그 여자의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날 약속을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괜히 말을 걸었다가 그 여자가 지켜온 그 시간을 내가 흐트러뜨릴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서는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의미가 될 때가 많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누굴 기다리세요? 그 질문들이 위로가 아니라 확인이 되어버리는 순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 여자를 보면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처럼 시선만 잠깐 두고 다시 내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내 이름이 불리고 서류를 건네받고 의자에 다시 앉았을 때 그 여자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안은 괜히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화장실 쪽도 보고 출입문 쪽도 보고 응급실 복도도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약속이 없는 날인가? 그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 여자의 약속을 당연한 전제로 두고 있었을까요? 그 여자가 안 보이기 시작한 건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 그분 안 오시네. 그 베이지색 옷 입은 분 말이야. 혹시 어디 안 좋아지신 거 아니야? 그 말들이 로비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문제가 되기 전에 이미 익숙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는 걸요. 그런데 병원 직원들 쪽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접수 창구 너머에서 작게 오가는 말들, 경비 아저씨의 짧은 통화, 상담팀 직원이 로비를 한 번 더 훑은 시선, 그 모든 게 묘하게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마치 이제 끝났다는 듯한. 그날 나는 우연히 원무팀 앞을 지나가다가 한 문장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로비에 계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구를 말하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진료 때문이 아니라 서류 하나를 떼러. 그래서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그 자리는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괜히 남의 자리를 차지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때 로비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응급실에서 환자 한 분 이동하겠습니다. 그 문장이 로비 전체를 가로질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 여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던 날, 여기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어서요. 그날이 정확히 언제였는지 나는 그제야 계산해 봤습니다. 날짜를 거꾸로 세어보니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로비에 처음 나타난 날. 그날은 어떤 환자가
그 로비를 지나간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가 다시 이 병원을 나가지 못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청소 아주머니가 그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의자를 닦고 바닥을 쓸고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갑자기 아주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네. 나는 괜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그러세요? 내가 물었을 때 아주머니는 의자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그 자리에 작은 종이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접힌 종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걸 나에게 건넸습니다. 맨날 여기 앉아 있던 그 여자가 같아. 나는 종이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지금 열어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 종이는 손바닥 안에서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마치 그 여자가 끝내놓고 가지 못한 하루 하나를 그 안에 접어둔 것처럼요. 그 종이를 들고 나는 바로 로비를 떠났습니다. 괜히 그 자리에 더 있으면 누군가에게 들킬 것 같았거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저 병원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손을 씻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숨을 좀 고르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병원 화장실은 늘 비슷합니다. 하얀 타일, 조금 센 형광등, 불빛. 어디선가 계속 들리는 물소리. 나는 가장 안쪽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접혀 있던 종이는 생각보다 얇았고 생각보다 오래된 느낌이었습니다. 한 번 접힌 자국 위로 또 접힌 흔적이 겹쳐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또박또박하지 않았습니다. 삐뚤삐뚤했지만 급하게 쓴 글씨는 아니었어요. 날짜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월 며칠 오전 10시 42분. 그 아래에 짧은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화장실 안에서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내가 들은 적 있는 말이었거든요. 그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했던 말. 오늘은 조금 늦었네요. 종이를 더 내려다보자 다른 날짜들이 보였습니다. 같은 시간, 비슷한 문장. 오늘은 못 봤다. 지나갔다. 여기서 기다리면 된다. 모든 문장을 끝까지 읽지는 못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거든요. 그 순간 확신이 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무서워졌습니다. 이건 우연히 앉아있던 사람이 남긴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간을 세고 있던 사람의 기록이었습니다. 나는 종이를 다시 접었습니다. 이번엔 처음처럼 깔끔하게 접히지 않았습니다. 구겨진 자국이 하나 더 남았어요. 나는 그 종이를 내 가방 안쪽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 돌려놓아야 할지 잠깐 고민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미 나는 그 종이를 펼쳐버렸고 이미 그 여자의 하루 안으로 한 발 들어와 버렸으니까요.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거울 속 내 얼굴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 여자를 그냥 바라볼 수 없게 됐다는 거요. 종이를 다시 접어넣고도 나는 한동안 화장실 칸 안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세면대 쪽에서 누가 손을 씻는 소리, 휴지 뽑는 소리,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 그 평범한 소리들이 이상하게 나를 더 불안하게 했어요. 내가 왜 이걸 들고 나온 거지?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사실 그 종이를 본 순간부터는 이게 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 여자의 일이었고, 그 여자의 시간이었고, 그 여자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쩌면 내가 계속 그 여자를 보고 있었던 이유는 동정이 아니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숨을 길게 한 번 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조금 창백해 보였어요. 손을 씻는데 물줄기가 차가워서 오히려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돌려놓을까?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종이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원래 있던 자리로. 그게 가장 안전했고 가장 예의였고 가장 내가 할 일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문 쪽에서 급하게 발걸음이 들리더니 누군가 낮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요? 아까 그분 또 들어오셨죠? 남자 목소리였고 경비 아저씨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젊은 여자 직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아까 로비에 계셨는데요. 오늘은 좀 이상하다는 민원이 또 들어와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속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원이라는 단어는 병원에서 참 무섭게 들리거든요. 그건 곧 누군가가 문제가 됐다는 뜻이고 그 문제는 대개 사람을 지워서 해결하려 하니까요. 나는 손을 닦으며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화장실 밖 복도로 나가면 바로 로비가 보이는 구조였어요. 그쪽으로 가는 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내가 로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둘러싼 건 아니고 둘러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더 잔인했습니다. 연베이지색 옷을 입은 그 여자는 늘 그랬듯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짙은 갈색 가방을 올려둔 채 두 손으로 손잡이를 꼭 감싸쥐고, 그런데 오늘은 그 손이 더 단단해 보였어요. 경비 아저씨가 그 앞에 섰고 옆에는 병원 직원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저번보다 훨씬 딱딱했어요. 그 여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 조금만요. 그 여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오늘만요.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말씀을 지난번에도 하셨어요. 그 순간 주변에서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줌마가 계속 다른 누군가가 말을 끈 듯했어요. 쉿, 들리겠다. 그런데도 그 여자는 다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듣고도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듣고도 그 자리를 지키는 척하는 얼굴. 나는 그때 화장실 칸에서 접어넣은 종이를 주머니 위로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종이는 종이인데 내 주머니 안에서 돌덩이처럼 무거웠어요. 직원이 한 발 더 다가가 조금 더 낮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계속 반복되면 저희도 조치가 들어가요. 여기 보호자분들 민원도 많고요. 그 여자가 그제야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소란을 피웠습니까? 경비 아저씨가 살짝 난처한 표정으로 주변을 한번 훑었습니다. 로비에서 소란은 큰 싸움이 아니라 이런 시선들로도 충분히 만들어지니까요. 직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소란이 아니라 여기 계신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그 말에 그 여자의 손이 가방 손잡이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여자가 주머니 쪽을 한번 만지는 걸 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이요. 순간 내 머릿속에서 화장실에서 본 종이의 문장들이 연달아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었다. 지나갔다. 여기서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그 여자가 저번에 말했던 그 문장. 오늘은 조금 늦었네요. 그 말이 혼잣말이 아니었다는 게 갑자기 너무
선명해졌습니다. 직원이 이제는 마지막처럼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일어나셔야 해요. 안 그러면 저희가, 그 여자가 그제야 아주 작게, 그러니까 정말로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어요. 오늘은 꼭. 말끝이 떨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로비 끝 응급실로 이어지는 복도 쪽에서 침대가 하나 나왔습니다. 하얀 시트, 바퀴 소리, 산소통이 부딪히는 금속 소리. 그 순간 로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쪽을 봤고 경비 아저씨도 고개를 돌렸고 직원도 잠깐 멈췄습니다. 그 여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앉은 채로 고개만 아주 천천히 돌렸어요. 마치 그 장면을 수십 번 연습이라도 한 사람처럼. 침대가 로비 가운데를 지나갈 때 그 여자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나는 이번엔 정말로 들었습니다. 늦었다, 오늘도. 그 말이 너무 평범해서 더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건 울음도 아니고 비명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하루를 체크하는 사람의 말. 그때 침대 옆을 따라 걷던 보호자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어머? 여자를 바라보며 정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한 박자 늦게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아직도? 그 말에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보호자에게 물었습니다. 아, 아는 분이세요? 보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여기 계셨던 분이에요. 그때 사건 있었잖아요. 사건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내 심장이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직원이 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요? 보호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몇 달 전에 응급실이 한 번 난리 났어요. 실종이었다가 찾았는데 그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보호자가 입을 막았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를 바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날 그분이 여기서 사람을 놓쳤대요. 놓쳤다. 그 말이 이상하게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람을 놓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나는 처음으로 상상해 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침대가 로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침대가 보이지 않게 된 순간 여자는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늘의 확인이 끝났다는 듯이요. 직원이 그 여자의 얼굴을 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 여자가 눈을 뜨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오늘은 못 봤네요. 그 한마디가 로비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멈추고 발걸음을 늦추고 기침 소리마저 잠깐 사라진 느낌. 그때였습니다. 나는 주머니 속 종이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나서면 오지랖일 수도 있고 상처를 더 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두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기,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봤고, 직원이 나를 봤고, 경비 아저씨도 나를 봤습니다. 그 안은 여자 쪽으로 더 다가가지는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멈춘 채로 말했습니다. 혹시 이거. 나는 주머니에서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보이게 살짝 내밀었습니다. 그 여자의 손이 처음으로 가방에서 떨어졌습니다. 아주 느리게 그 여자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화가 난 눈빛이 아니었고 놀란 눈빛도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그걸 봤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여자는 종이를 보더니
입술을 살짝 눌렀습니다. 그리고 정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걸 보셨군요. 그 순간 내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여자는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그 종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 손잡이를 다시 잡으며 딱 한 마디만 했어요. 그건 제가 잊지 않으려고 쓴 거예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여자는 잊지 않으려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때 확실히 알았거든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오늘은 그 여자가 직원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부탁이 아니라 자기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직원이 말끝을 흐리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오늘만요. 그 말이 처음 들었을 때와는 달리 이제는 사람을 내보내는 말이 아니라 시간을 허락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아는 그 자리에서 그 여자를 더 바라볼 수가 없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내 진료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걸어가면서도 내 머릿속은 계속 한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그건 제가 잊지 않으려고 쓴 거예요. 그날 이후로 나는 병원에 갈 때마다 그 여자의 자리를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자가 무엇을 놓쳤는지를 직접 듣게 되는 날이 오고 말았어요. 며칠 뒤 나는 일부러 진료 시간을 조금 앞당겼습니다. 원래라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는데요. 그 여자의 자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었다. 오늘은 못 봤다. 지나갔다. 그 문장들이 마치 내 일기처럼 내 머릿속에 붙어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안은 그 여자의 이야기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원한 건 누군가의 이해도 아니고 누군가의 동정도 아닐 텐데 내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던 거죠. 그날 로비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비가 오진 않았지만 하늘이 잿빛이었고 로비 창문에 비친 사람들 얼굴이 다들 조금씩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있었습니다. 연베이지색 옷, 짙은 갈색 가방, 같은 자리. 나는 멀리서 잠깐 멈춰 섰다가 이번엔 무작정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로비 한쪽 자판기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여자를 관찰한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때 내 마음은 호기심보단 조심에 더 가까웠어요. 그 여자는 오늘도 휴대폰을 보지 않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방 손잡이를 쥐고 한 방향만 보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복도 쪽. 그때 내 옆에 어제 그 보호자가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였어요. 손에 약 봉투를 들고 있었고 얼굴이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나를 알아보더니 조금 망설이다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 종이급은 거였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가 입술을 한번 깨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 예전에 여기서 아들을 놓쳤대요.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주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응급실이 정신없는 날이었는데 침대가 막 오가고 사람들이 정신없고 그때 그분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아주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치 죄를 고백하듯 더 작은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아들이 보호자 없이 잠깐 나갔대요.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는데 그날 결국 찾았거든요. 근데 아주머니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결국 찾았는데 살아서는 아니었대요. 나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늦었다라는 단어가 그 종이와 연결되면서 내 속이 뒤집혔어요. 그 여자는 그날을 늦었다라고 적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시간이 늦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삶에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늦어졌다는 뜻으로요. 아주머니가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날 이후로 그 시간만 되면 여기 와서 앉아 있대요. 나는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앉아 있었고 누군가가 지나가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는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익숙한 슬픔처럼 보였어요. 아주머니가 말했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사실 그분을 이전에 욕한 적 있었어요. 왜 자꾸 와 했어요? 내 자리 뺏는 사람처럼 보여서.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자리는 그냥 의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지막 여유잖아요. 아주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리 뺏으러 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복도 쪽에서 침대 하나가 또 지나갔습니다. 바퀴 소리, 산소통,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 그 순간 그 여자의 손이 가방 위에서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침대가 지나가는 길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단단해서 내가 눈을 먼저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는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끝난 하루를 끝까지 보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하루를 끝까지 보내야만 다음 날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로비를 지나쳤습니다. 그 여자를 바라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한 번 더 봤습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병원 밖으로 나와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신호가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는 걸 기다리는데 내 손이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시간이 떠 있었어요. 오전 10시 42분. 나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종이의 첫 줄에 있던 시간 몇 월 며칠 오전 10시 42분. 그아는 그 자리에 잠깐 멈춰 섰다가 천천히 길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말을 걸 듯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병원은 여전히 병원이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오갔고 내 하루도 다시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병원 로비를 예전처럼 지나칠 수 없게 됐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이 저렇게 조용하게 사람 한 명을 붙잡아둘 수도 있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그 여자를 봤을 때 그 자리를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도 누군가의 하루일 수 있다고 한 번쯤 멈춰 서서 생각해 봤을까요? 나는 그 여자를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오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일인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병원 로비는 그냥 기다리는 장소가 아니라 누군가의 시간이 아직 떠나지 못한 자리처럼 보였다. 여러분에게도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시간이 있나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공감되셨다면 듣고 계신 지역과 함께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힘이 되어주세요.